냉정하게 글로벌 에너지의 메가 트렌드 원전은 굳건하다. 대형 원전단과 SMR 원전단이 본격적으로 26년도부터 최소 28년도까지는 추가 수주가 나올 것이다. 그 이유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캐파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숫자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드디어 빅테크랑 대형 가스터빈이 터졌습니다. 수주가. 이 가스터빈의 가치를 몇 조를 줄 거냐. 이 가스터빈이 빅테크 쪽으로 수주를 받았는데 심지어 가격을 싸게 받은 것도 아닙니다. 선도 업체들이랑 유사한 가격을 받았고요. 빅테크 업체들 수주 받는 경쟁사의 물량이 2030년까지 꽉 찼기 때문에 가장 크게 높은 품질 경쟁력을 갖고 추가적으로 빅테크의 수주가 26년도부터 27년에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십니다.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뉴욕과 일리노이주 이런 데서 진행하는 원전 관련된 프로젝트 신규로 나오는 것들 거기 플러스 웨스팅하우스가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네, 혹시 영상 많이 기다리셨나요? 어제 상당히 급락이 나왔죠. 사실 어제 급하게 찍으려고 했는데 외부 촬영 일정이 2개나 있어가지고 늦게 올리는 건 의미가 없어서 또 오늘 추세를 한 번 더 지켜보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어제 급락이 나왔지만 오늘 또 반등이 나왔죠.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좀 걱정되는 거는 외국인이 추세적으로 어제도 2조 넘게 팔았는데 오늘도 1조 8천억 가까이 팔았습니다. 엄청나게 팔았고요. 다만 어제하고 차이점은 어제는 기관도 매도했는데 오늘은 기관이 한 8천억 정도 매수세가 나오면서 외국인 판 걸 기관이 좀 받아줬고요. 개인들 역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첫 번째 버블은 말 그대로 버블이 터져야 되죠. 아직 안 터졌죠. 두 번째, 사실은 이게 더 조금 신빙성이 있는 게 그 12월 달에 금리 두 번째로 더 인하할 줄 알았는데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다. 근데 예상이에요. 반반인데 사실 금리 인하 쪽이 더 높고요. 금리 인하를 만약에 안 할 경우에 지금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성, 특히나 미국 정부 셧다운이 지금 36일째, 37일째까지 1조 달러를 미국 정부에서 유동성을 잠그는 셧다운된 것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결정도 못하고 돈을 지금 못 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우려, 정부의 유동성 관련된 문제 두 번째 있었고, 거품론이 제일 첫 번째였고, 세 번째는 저는 이게 사실 더 크다고 보는 게 단기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100% 넘게,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0%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차익 실현할 거리가 생긴 거죠.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팔란티어나 엔비디아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숏을 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끈 마이클 버리가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빅숏이라는 거품 얘기를 하면서 팔란티어나 엔비디아 숏을 쳤는데 그것도 냉정하게 얘기하면 2008년도 때 맞췄다고 해서 또 마이클 버리가 모든 폭락을 다 맞춘 건 아니니까 그것도 맞지 않는 거고, 각자의 포지셔닝에 따라 다른 거니까 사실은 팔란티어, 엔비디아 빠지면 당연히 국내 반도체에 영향은 있겠지만 팔란티어, 엔비디아 빠진다고 또 국내 반도체가 또 무조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모멘텀이 깨졌냐? 실적 모멘텀은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 숏친다는 영향, 그것도 있었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손을 입고 있으니까 환차손 물량이 대략 한 15조 정도 되면 그중에 한 절반 정도의 8조 정도를 일단은 환차손을 메꾸기 위해서 급하게 다시 팔면서 달러를 메꾸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보니까 계속 안 좋은 부정적인 요인들을 껴맞춘 것 같고, 전반적으로 증권사에서 보는 거는 시장의 큰 추세나 흐름은 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시장의 큰 흐름이나 추세가 바뀌지 않으려면 기존의 주도주인 반도체, 조선, 원전에서 하락이 나오더라도 다시 대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하이닉스는 대반등이 나왔고 삼성전자는 안 좋았고, 원전이나 조선 쪽에서는 반등이 못 나왔는데 광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나왔고, 최근에 2차 전지의 주 중에는 LG엔솔이 반등이 좀 나왔고요. LG화학도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원전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전 관련돼서 그래도 관심이 아직도 많으시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원전은 아직 팔 때는 아니다. 물론 원전을 두산 에너빌리티를 뭐 10,000원대, 20,000원대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팔 수 있죠. 왜냐면 뭐 이미 연초 대비 수익률이 340%가 났으니까. 최근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저라면 원전은 아직 저는 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로 원전이 일단 SMR 모멘텀으로 올라간 주식들, 아직 SMR 짓지도 본격적으로 SMR이 양산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글로벌로 이제 원전을 안 하겠다고 한 원전 폐쇄하거나 원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국가들이 다시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회귀하는데, 그 회귀한 시기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원전으로 회귀한 시기 자체가 근래 1년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회귀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원전을 짓겠죠. 그 원전 짓는 시기가 당장 아마 대형 원전단에는 내후년에 확정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모멘텀이 살아있고, 원전이 기간이 너무 기니까 LNG나 가스터빈으로 할 건데, LNG나 가스터빈 쪽도 두산 에너빌리티, BHI, S&T 에너지가 글로벌로 이제 탑티어, 한수원, 한국수력 원자력, 이쪽이 바로 한국전력의 자회사입니다. 한수원이 나오면 한국전력,
한정 KPS, 한정 기술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원전에 대한 글로벌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 연초 대비 두산 에너빌리티가 342%가 올랐고 현대건설이 155%, 많이 내려왔어요. 현대건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고점에서 18% 빠진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현대건설이 24% 빠졌고요. BHI가 마이너스 32%, S&T에너지가 드디어 마이너스 40%까지 왔습니다. 고점에서 기존의 주도주들이 얼마나 좀 빠지면 기존에 안 사신 신규 진입자분들이 좀 저가에 매수할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직접 통계를 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요거 관련돼서는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고점 대비 20% 가까이 왔습니다. 하락분이 상당히 좀 앞으로의 주가 추세가 좀 관심이 쏠리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최근에 많이 달아주세요. 평균적으로 30개 이상, 뭐 많을 때는 50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막 100개도 넘게 달렸는데 그 댓글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이런 기업 달아주세요 라든가 그런 거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랑 강연 다니고 싶은데 지방 어디든 가고 싶습니다. 댓글에 보니까 부산 얘기해 주신 분도 있었고 전주 얘기해 주신 분도 있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의견 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대관료 필요 없고 교통비 정도만 마련이 돼도 전국적으로 강연 다니는 게 꿈이고요. 유튜브 채널이 커져서 같이 기업 탐방 다니고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사 기획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BHI나 에너지나 현대건설이나 두산에 모두 고점 대비 지금 평균적으로는 20% 넘게 빠졌죠. 근데 여전히 주목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원전의 글로벌 모멘텀은 끝나지 않았다. 두산 에너빌리티 대신 신한, 하나, 메리츠, 삼성, KB, SK, 그로스, NH, IM, 유한타증권 레포트를 모두 참고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3분기 실적은 어떤가? 실적 나왔죠? 3조 8,883억,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371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두산 밥캣의 매출이 19% 증가한 2조 1,200억 되고요. 영업이익이 밥캣이 6% 증가한 1,336억을 기록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1조 6,800억대를 기록했고요. 영업이익 시장 예상치는 860억인데 이 부분이 큰 폭으로 좀 하회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 434억인데 왜 이렇게 400억 정도가 차이 나냐? 최근 급등한 임원들, 두산 에너빌리티 임원들의 RSU라고 하죠. 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금 이게 4 정도의 비용이 나갔습니다. 요거 빼면 300억이라는 게 일회성 비용이니까 요거 더하면 약 그래도 한 740억 가까이 되고요. 기존의 공사 프로젝트 정상 금액이 3분기가 아니라 4분기로 연기됐습니다. 요거 금액도 합산되면 예상치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두산 에너지 3분기 실적 부진이 아니다. 두 번째, 연간 임원들의 장기 사급이 그러면 연간으로는 일회성으로 얼마 비용 발생하냐? 약 최대 6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600억을 다 떨구면 그게 다 이제 이익으로 반영이 되겠죠. 두산 에너빌리티 가장 중요한 거, 연간 수주 목표를 기존의 10조 7천억에서 13조에서 14조로 상향했습니다. 35% 넘게 수주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이라고 하면 원전, 체코, APR 1400 관련돼서 핵개통, 터빈과 발전기 합쳐서 4조 9천억이고요. 가스와 수소 합산 1조 6천억인데 여기 국내 가스터빈 수주가 포함된 건데 최근에 미국으로부터 수주를 받았죠. 신재생 8천억. 요거 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추가적으로 최소 7천억에서 최대 1조 7천억의 추가 수주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년 1분기면 뉴스케일 파워가 진행하는 미국의 테네시에서 하는 원전 관련된 프로젝트죠. TVA 프로젝트. 테네시 이 프로젝트가 총 6기가 같은데 소형 모듈 원전으로 72개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뉴스케일 파워가 최소 12기에서 24기를 수주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들어가는 주기기 기자재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갈 건데 아마 2기당 약 1조 이상의 수주 계약 금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장 26년 1분기 미국 테네시에서 하는 원전 프로젝트 TVA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요거를 뉴스케일 파워가 가져가고 뉴스케일 파워의 가장 핵심 기자재 업체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요거 시작으로 웨스팅하우스가 진행하는 AP1000 노형 관련돼서 원전 불가리 2기, 폴란드 3기, 미국의 신생 이 원전 관련된 또는 데이터 센터 임대라는 페르미 아메리카양으로 2기 원자력 압력용기 플러스 증기 발생기 요게 1기당 예상되는 수주 규모가 7천억이고요. 1,400과 1,000
핵 증기 공급 개통 수주 계약 대비 20% 할인된 20% 할증된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자력 수주는 꾸준히 26년, 27년, 28년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스터빈 역시도 연간 8기의 수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가스터빈과 SMR 모두 생산 캐파를 증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8년 1분기에 최대 20기에서 30기의 수주를 예상하고 있는데 28년도 거를 26년 1분기부터 착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 가스터빈도 25년에만 6기인데 최대 12기를 예상하고 있고요. 증설. 중소형 가스터빈 쪽은 90MW의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이외에도 제네럴 일렉트릭하고 히타치 합작사입니다. GH가 BWRX300 원전, 영국의 롤스로이스 그룹의 소형 모듈 원전 기자재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 BWRX300 같은 경우는 사이즈는 쓰고요.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는 SMR로 470MW인데 이 롤스로이스와 GE와 히타치 합작의 BWRX300 모두 지금 루프 타입입니다. 루프 타입 기반으로 이기 때문에 기존 밸류체인 이용이 가능하고요. 현 중 아마 히타치 합작법인이랑 롤스로이스 요게 가장 해말 중에 빠르게 건설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기존 대형 원전 공장에서도 제작이 가능하다 상당히 편리한 점을 가능했을 때 기존 공장의 대형 원전 공장의 가동률과 효율성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마 가장 빠르게 소형 모듈 원전단에서 히타치 SMR과 롤스로이스 MR이 빠르게 수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분기에 시작되는 원전 수주 다시 본격적으로 수주 스타트 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해외 가스터빈 수주 역시도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진행하는 미국의 원전을 위대하게 하는 프로젝트 마누가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26년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표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이 마누가 원전 건설 프로젝트 관련돼서 참여가 내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 원전 건설 참여 계약의 상황에 따라서 터빈, 발전기, 타 주기기 모두 기자재 추가 공급 가능성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추가 수주 모멘텀이다. 두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의 투자 포인트를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생산 캐파를 28년도에는 20기, 2030년에서 35년 사이에 30기까지 최대 SMR은 30기 생산 캐파, 가스터빈은 현재 6기에서 28년도에 12기, 2030년에서 35년 사이에 16기까지 캐파를 늘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가스터빈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멘스, 히타치, GE가 모두 가스터빈 2030년 거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계속 안 떨어진다. 왜? 공급이 쇼티지이기 때문에. GE나 지멘스, 미쯔비시가 캐나다의 BWXT가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캐파도 딸릴 뿐더러 과거에 공급을 늘렸다가 엄청나게 가격이 박살나는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습 효과에 따라서 공급을 늘리지 않고 있어요. 상당히 공급을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신규 수주는 올해는 15조 대고요. 27년에 17조 대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산의 수주 잔고는요. 현재 22조 대입니다. 21조 9천억인데 내년에 28조 4천억 대까지 커지고요. 27년에 가장 나쁘게 보는 데가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 잔고로 27년에 27조를 보는 데가 있는데요. 평균적으로는 30조 초반입니다. 27년에 최소 27조 대 최대 35조 대까지 27년에 수주 잔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출은요. 두산 밥캡 빼고 두산 자체 매출이 7조 7천억에서 2027년에 11조 3천억 대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가스터빈 캐파 증설폭이 28년도에 2기로 기존 계획 8기에서 50% 증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소형 터빈 역시도 28년도부터는 중소형 터빈도 본격적으로 납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6년에 웨스팅하우스 수주 파이프라인에 따라서 텍사스의 4기, 폴란드의 3기, 불가리의 2기 등 웨스팅하우스의 수주분 총 9기의 수주가 전망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싹쓸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수주 잔고가 최대로 많이 보는 데는 26년에도 34조 8천억을 보는 데가 있고요. 27년에 여기는 35조 잡아놨지만 아주 불케이스로 보는 데가 27년에 수주 잔고를 43조 8천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미국향 가스터빈 수출이 이제야 본격화됐죠. 10월 달에 수주 계약 나왔죠. 빅테크 쪽으로. 기자재를 동반하지 않는 단일 품목 수출이고 용량도 작다고 보지만 가격을 비싸게 선도업체가 유사하게 받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주 모멘텀의 가능성이 없던 영역을 현실로 증명했고요. 이제 남은 건 SMR의
실제 수주만 남아있고요. 그 가장 빠른 수주는 뉴스케일 파워로 보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규모 있는 수주가 뒷받침된다면 시총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나리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내러티브, 모멘텀 시나리오가 충분히 정당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스타트는 3분기에 사상 최초로 미국의 빅테크 데이터 센터 쪽으로 대형 가스터비 2기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 트랙 레코드 기반으로 당연히 추가적으로 미국 빅테크 쪽으로 수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경쟁사들이 2030년까지 이미 꽉 찼기 때문입니다. 두산에 최근에 수주 받은 거 당장 26년 납기입니다. 26년 말 납기. 1년 만에 납기를 맞추겠다는 거니까 상당히 빅테크 입장에서 이렇게 빨리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추가 수주를 안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것도 아니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후발주자라는 거고요.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예상 수주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3조 6천억대 받는데 지금 4조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26년 상반기에 과거 수주 저마진 프로젝트가 여전히 실적의 일부 반영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익 턴어라운드, 수익성이 급격히 개선되는 거는 27년을 보고 있습니다. 27년도에 영업 마진이 급격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SMR 생산 라인이 최소 10기의 모듈 생산 라인을 보고 있고요. 대형 가스터비는 아까 말씀드린 12기를 보고 있습니다. 사업의 지금 흐름, 호흡은 천억과 유사한 상황이고요. 구조적인 성장 구도는 전력기기와 일치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 말이 참 멋있죠? 사업의 호흡은 조선과 유사하고 증권사 레포트에 이렇게 표현이 있어서 딱 맞는 표현이다. 구조적 성장 구도는 전력기기와 일치한다. 조선과 전력기기 모두 주도 산업이죠. 지금 두산바켓의 지분율을 48.2% 들고 있고요. 두산 퓨얼셀의 지분율을 34.8% 들고 있습니다. 요거 각각의 시총에서 60% 할인했을 때 요 두 개 합산 지분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시고요. 미국의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급증은 여전히 최소한 27년, 28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대형 가스터빈을 독점하는 GE 버노바, 지멘스, 미쯔비시가 이미 2030년 인도불을 계약하고 있는데 이 가스터빈의 장점이 짧은 납기였는데 수요가 급증하면서 생산 캐파까지 쇼티지라서 지금 납기가 장기화되면서 후발주자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시장의 기회가 열린 거고요. 10월 달에 380메가와트의 가스터빈을 빅테크로 공급을 하면서 내년 말 1년 만에 납기를 맞춘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 다른 빅테크 쪽으로 대형 가스터빈 수주가 당연히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전력청에서 최소 1기가의 신규 원전 건설 추진 계획이 오늘 나왔습니다. 일리노이는 신규 원전 건설을 유예기간을 해제하는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일리노이 같은 경우 30년간 신규 원전 짓지 않겠다고 했는데 철회했습니다. 미국 트럼프의 원전 확대 정책에 맞는 계획들이 계속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원자력 발전 용량을 바이든 행정부 대비 100기가와트 증가시켰고요. 미국이 1000 노용에 대해서 800억 달러, 우리나라로 치면 116조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AP1000 원자로를 6대, 증기 발생기 12대, 최대 납품 공급 실적 있는 유일한 회사도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증기 발생기와 원자로를 동시에 납품한 회사도 유일한 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글로벌 유일하게 소재, 기기 제작, 출하까지 한 공장에서 수행 가능한 것도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납기와 가격 경쟁력, 품질 모두 글로벌 기업 선도 기업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는 것도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심지어 납기는 가장 지금 빠른 상황이고요. 물론 후발주자긴 하지만 가격 경쟁력, 품질 모두 선도 업체랑 최근에 빅테크 수주 받은 가격이 안 깎았습니다. 빅테크에서 높은 수준의 가격을 받고 있는다는 거고요. 가격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국내에서 100메가와트의 해상 풍력 여기서 실적 확대를 또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9월 달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 스코다 파워가 태물린 원전 1, 2호기 발전기 교체 사업을 약 3천억에 수주를 받았습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프로젝트 관련돼서 진행하는 것은 약 50조입니다. 여기에 40%만 기자재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받아도 기본 1조 단위가 넘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의 목표가가 신한에서 오늘 12만 5천 원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계리율은 오늘 종가 기준 평균 목표가와 계리율은 3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글로벌 경쟁사 GE 버노바 꺾였긴 했지만 역대급 신고가 영역에서 마이너스 10% 안짝입니다. PER은 92배를 받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여전히 또 다른 경쟁사 독일의 지멘스입니다. 신고가 영역이고요. 여기도 PER을 90배를 받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쟁사 일본의 미쯔비시, 여기도 신고가고요. 적자인지 PER이 지금 계산이 안 돼 있습니다. 마지막 경쟁사 캐나다의 BWX 테크놀로지, 여기도 주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여기 역대급 신고가입니다. PER은 60배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연간 투자계의 글로벌 가스 발전 설비 현황이고요. 실적 가이던스와 실제 추이고요. 중장기 사업 계획입니다. 수주 잔고가 연평균 2029년까지 16%에서 20%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미 가스터빈 사업 현황이고 풍력 사업 현황입니다. 에너빌리티 수주 잔고를 수주 목표를 14조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원전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내년에도 여전히 PER 밸류에이션은 100배 수준을 보고 있지만 이 PER 밸류에이션은 SMR과 웨스팅하우스가 진행하는 대형 원전, 마지막으로 가스터빈 수주 현황에 따라 밸류에이션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 평균 PER 원전 관련된 밸류체인 5배를 받고 있는, 숫자로는 올해는 매출이 부진하지만 내년에 18조대, 27년에 20조대, 28년에 25조대 매출을 보고 있고요. 올해는 1조대 영업이익이지만 내년에 50% 이익이 증가한 1조 5천억대, 27년에 1조 8천억에서 2조대 영업이익을 보면서 27년에 PER이 70배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정기술 5,100억, 5,700억, 6,300억, 영업이익 단에서 300억, 492억, 632억을 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개인이 최근에 8만원 초반대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연기금 매수가 들어왔는데 수급 상황은 안 좋은 상황이다. 현대건설 기관이 좀 사고 있는데 투신하고 연기금에서 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주가 측면에서 부담이 훨씬 없으니까 좀 사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마지막 한정기술입니다. 한정기술은 두산 현대건설이랑 다르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차트입니다. 차트 보시면 최고점에서 지금 딱 19% 정도 빠졌어요. 20% 안짝으로 빠졌는데 지금 저는 일단 1차 지지선은 74,900원 요 잘 지지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고점에서 떨어질 때 여기 이런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떨어지면서 계속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떨어진다는 거는 계속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는 건데, 물론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팔고 있지만 과거의 역대급 거래대금만큼 터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하는 거지 두산 에너빌리티 외국인 기관이 갖고 있는 물량을 전부 차익 실현하는 거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1차 지지선 74,900원 잘 지지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거 일봉이니까 월봉이나 연봉으로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도 고점 찍고 줄기차게 35% 정도 내려오고 나서 반등 줬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다만 현대건설은 지금 이평선들이 밀집돼 있고 여기 단기 고점에서 역대급 거래대금이 한번 터졌습니다. 한번 역대급 거래대금 터지면서 수급에 한번 물갈이가 수급이 한번 교체가 됐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거래대금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한정기술 마찬가지고요. 역대급 신고가를 기록한 후 계속 내려오다가 최근에 다시 단기 고점 찍고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한정기술도 마찬가지로 700원, 요 1차 지지선을 잘 지지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현대건설이나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거래대금을 보면 철저하게 소외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1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가는 빠지고 있고 외국인 기관 수급도 팔고 있지만 냉정하게 글로벌 에너지의 메가 트렌드, 원전은 여전히 굳건하다. 대형 원전단과 SMR 원전단이 본격적으로 26년도부터 최소 28년도까지는 추가 수주가 나올 것이다. 그 이유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캐파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숫자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세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가 드디어 빅테크랑 대형 가스터빈이 터졌습니다. 수주가. 이 가스터빈의 가치를 몇 조를 줄 거냐. 이 가스터빈이 빅테크 쪽으로 수주를 받았는데 심지어 가격을 싸게 받은 것도 아닙니다. 선도 업체들이랑 유사한 가격을 받았고요. 빅테크 업체들 수주 받는 경쟁사의 물량이 2030년까지 꽉 찼기 때문에 가장 높은 품질 경쟁력을 갖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가스터빈이 추가적으로 빅테크의 수주가 26년도부터 27년에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뉴욕과 일리노이주 이런 데서 진행하는 원전 관련된 프로젝트 신규로 나오는 것들, 웨스팅하우스가 진행하는 불가리아, 프랑스, 미국, 기타 중동 등 거기 들어가는 가장 많은 웨스팅하우스의 실제 주기기와 보조기기를 납품한 두산 에너빌리티의 납품 실적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웨스팅하우스랑 같이 웨스팅하우스의
파운드리로 계속적으로 수주 모멘텀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웨스팅하우스 대형 원전 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많이 투자한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소형 모듈 원전 관련돼서 이게 실질적으로 캐파를 증설하면서 본격적으로 SMR에 대한 주기기 수주분도 임년도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쟁사들이 지멘스, GE, 미쯔비시중공업, 캐나다의 BWXT, IHI 모두 주가가 신고가 영역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못지않은 고퍼를 고 PER을 받고 있습니다. 경쟁사들, 글로벌 경쟁사들의 주가가 꺾이지 않을 때까지는 두산의 주가도 상대적으로 계속 견고한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원전 다뤄드렸고요.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꼭 특정 섹터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하게 섹터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기업과 쓸데없는 산업은 전혀 다뤄드리지 않으니까 정말 오랜만에 원전 올려드렸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도 많이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조만간 또 다른 섹터로 반도체 너무 안 보시는데 반도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교하는 영상 올릴 테니까 꼭 좀 많이 봐주세요. 12월 달에 단독 강연에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